달서구는 지난 22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구민의 날 축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푸른방송은 달서구 어르신 홈 배움터 사업으로 노인여가 욕구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3일 달서 아이꿈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은 20일 성서 롯데시네마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12월 모범선행 국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디지스트는 20일 대학본부 컨벤션홀에서 제5대 총장으로 이건우 총장의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영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2023 송년음악회가 12월 30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연극 에테르가 12월 29일에서 3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2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달서 구민의 날을 맞아 달서 아트센터에서 구민의 날 축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해 시 구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달서 구민상 및 명예 구민시상, 기념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제35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에는 지역경제부문의 김덕종 씨, 사회봉사 부문의 강춘혜 씨, 문화예술 부문의 김영남 씨가 수상했으며 제3회 명예구민으로는 알람 무함마드 씨가 수상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제일 힘들었던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분께 그 따뜻함에 오늘 마음만은 훈훈한 그런 동짓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훌륭한 사람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에게 큰 상을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 모두 새해에 더 복 많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달서 구민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달서구에 이렇게 산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한 달서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귀한 구민상 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봉사활동한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생각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철자율 반반대 대원이고요. 한국에 온 지 22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지만 나눔 문화하고 봉사 문화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편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 구민의 날을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대구 서부권 시대의 중심 달서를 이끌어가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22년 3월 달서구청 5층 상황실에서 지역방송사인 SK브로드밴드, GCS 푸른방송과 달서 어르신 홈배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서 어르신 홈배움터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방송사인 SK브로드밴드와 GCS 푸른방송과 연계, TV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방역 강화 속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 시설의 제한적 운영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호 강좌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2024년 어르신 홈 배움터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국선도 단전호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선조님들이 하시던 건강심신수련법입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화롭게, 삶은 지혜롭게 도움을 주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수련법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푸른방송은 어르신들에게 TV 강좌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 어르신 홈배움터 프로그램은 푸른방송 1번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3일 달서 아이꿈 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주년 기념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보드게임 대회, 과학마술쇼와 기념식, 가족 운동회 등의 다양한 행사와 층별로 팽이 만들기, 향수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와 요리 교실을 준비해 참여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 아이꿈센터가 죽전동에 자리 잡은 돌잔치를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여 분의 주민 내빈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성원에 힘입어 아동들의 꿈친구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는 달서 아이꿈센터 직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육아맘, 육아아빠들의 소모임, 달꿈맘 소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전기차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돌상, 파티복, 이벤트 의상 대여 사업을 새롭게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우리 달서구의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게 앞서가는 달서 아이꿈센터 꿈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 아이꿈 센터는 대구 경북 최초 아동 전용 시설로 영어 뮤지컬 동아리, 과학 마술 동아리 등 다양한 아동 동아리 및 아버지 아카데미, 놀이문화 예술학교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과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22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성서 롯데시네마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봉사활동과 후원으로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성서 이음봉사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올 한 해 헌신 봉사한 우수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에 대한 시상식과 축사, 영어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상식에는 구청장상, 구의회 의장상, 국회의원상, 상록수재단 대표의 사장상 등 총 11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춘봉사단에 디지털로 가지고 노인 양반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하나하나 모르는 점을 가르치는 점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하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1년 동안 노고해 주신 봉사자님들과 후원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그런 날들로 2024년 한 해에도 차곡차곡 행복하고 건강한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날 한 해 동안 수고와 사랑 나눔을 실천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록수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4빈 모두가 일어나 감사 인사와 격려의 박수로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달성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12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하여 수상자 및 가족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15명의 모범선행군민과 1명의 선행모범시민에게는 최재훈 군수가 직접 표창패를 전달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상에는 허영명 구지면 번영회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참석한 가족들로부터 축하의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에는 최재훈 군수와 수상자들이 함께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자와 가족들은 기념사진 촬영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읍면별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유공자를 선정하여 매월 모범선행군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는 20일 대학본부 컨벤션홀에서 제5대 총장으로 이건우 총장의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노정의 의장을 비롯해 정치, 정보, 학계, 지역 기업계의 인사들과 디지스트 교직원 및 학생들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이건우 총장은 세계 수준의 연구단을 각연구 분야에서 배출하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유치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인간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홍보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디지스트는 최근 연이은 세계대학 순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 기업들의 연구 의뢰시 우선 추천하는 대학,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5대 디지스트 총장으로 임명된 이건우 총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MIT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서울대 공과대학장, 한국기계학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91회 디지스트 임시이사회에서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 최종 임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 1, 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철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척 쌀쌀해진 가운데 못다 이룬 소망 이루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달서문화재단의 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합리적인 예산 증액과 재단 직원의 직무의 혜택, 그리고 깜깜이 정산 등 몇 가지 공론할 필요성이 있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국민들의 세금이 적법하게 계획되고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감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수행하는 용역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만큼은 예외인지라 의회의 감사도 피해가고 구청의 관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면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부터 재단 축제사업까지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달서 대축제 사업은 미개최 21년을 제외한 2019년, 20년, 그리고 22년 공고에 따르면 대행사는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계 검사를 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비 지급은 정산 검사 완료 후에 지급한다고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정산서를 받는 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산서를 요구했지만 정산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중적인 입장도 곤란하지만 정산서가 없기에 발생하는 폐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대행사의 제한이 축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적 입증이 불가해져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올해 희망달서 대축제 용역을 맡은 대행사의 제안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1억 원의 축제가 올해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로 기대하며 대행사를 선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2022년과 비교하면 초대 가수와 메인 무대, 입구의 위치만 변경된 수준으로 축제 입구의 안내소는 2022년 구조물의 색상만 바꾼 재활용에 지나지 않으며 메인 무대 객석 그늘막으로 제한한 폐티셔츠를 활용한 무지개 그늘막은 트러스 루프 시스템을 설치해 객석의 절반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억에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긴 한 걸까요?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축제의 양적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편성하겠다는 추경 5천만 원은 가수 부르고 TBC 광고비로 지출이 끝났으며 그로 인한 일부 관객 증가를 재단에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 변경 계획이 전무합니다. 입찰 공고 시 재단에서 작성한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의 내용입니다. 제7장 모든 제안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제안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을 제안서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달서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 요구 사항은 수정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내용과 축제 결과가 판이함에도 내부적으로 진행 상황이나 변경 내용에 대한 승인 내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행사에서 제안한 실현 가능 내용을 굳이 재단에서 축제를 축소하고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서 협상 단계에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리는 없으니 대행사의 입맛에 맞게 과업에 이끌려갔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회계 공문서 위조 의혹입니다. 2023년 축제의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자 본 의원과 서민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출 내역 회계 서류입니다. 본 자료는 10월에 정산이 완료된 자료로서 동일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왼쪽 서민 의원이 받은 사본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오른쪽 본 의원이 받은 원본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할 자리는 대행사 대표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에도 원본에 날인된 도장은 축제 담당자의 도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담당자는 왜 본인 도장을 굳이 찍어야만 했을지 고민하느라 저는 며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문서에 뒤늦게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위조 행위를 해야 했을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무런 실익도 없는 공문서 위조를 할 까닭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상임이사는 이와 관해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를 표명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은 적법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본 의원이 강력하게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축제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다면 어떤 달서구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축제도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달서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 축제를 이끌어간다면 굳이 출연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계 카르텔만 강화하고 달서구 축제 바닥이 관피아가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의혹이 현실이 되기 전에 깜깜이 축제 예산에 대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행정을 혁신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재단 감사 업무를 맡은 문화관광과와 청년감사실은 관행적 감사를 그만두고 철저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2023 송년 음악회가 12월 30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송년 음악회는
훌륭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웬무야, 테너 하석백, 바리톤 이동환이 참여합니다.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의 아리아 노래의 전당, 그리고 이수인의 고향의 노래, 석고랑, 검은도 뱃노래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과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2023 송년 음악회는 12월 30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단 에테리의 꿈이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연극 에테르를 12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선보입니다. 연극 에테르는 2111년을 배경으로 하며 인간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다루며 서로 간의 소통과 공명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공연입니다. 극단 에테리의 꿈은 젊은 연극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창단 이후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은 연극 모종으로 제40회 대구 연극에서 대상,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예술 기회를 제공하게 될 이번 공연은 12월 29일에서 31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와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강서소방서 외국인을 위한 K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책은 최근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외국인 주민에게 안전문화를 전파하고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에 소방서는 성서산업관리공단 등과 협업하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두류파크 KCC 소이천 경로당 개소식을 가진 소식입니다. 달서구 두류일 2동에 소재한 두류파크 KCC 소이천 경로당은 지난 19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윤권근 대구시의원, 손범구 달서구의원과 아파트 관계자,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두류파크 KCC 소이천 경로당은 아파트 신축으로 개소되었으며 1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과 주방,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고독사 위험 가구 및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위한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출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안전 취약계층과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마트 복지 시스템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출시했습니다.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이란 1인 가구의 거동불능, 응급 또는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구호와 피해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발된 앱으로 지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둔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안전 확인 문자가 발송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달성군은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활용해 최근 새롭게 고독사 위험에 놓인 중장년층 1인 가구 및 장애인, 치매 환자, 중증 질환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검색 및 설치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누구나 제한 없이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현재 업로드 준비 중으로 1회부터 다운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이 없고 별도의 서버 없이 운영돼 개인정보 유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맵 설정과 업데이트, 환경 설정, 보호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방해금지 시간도 설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도 고려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고독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치매, 중증 질환, 장애 등의 다양한 위기 요인으로 인해 장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안전 확인 및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2년 연속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우수자치단체 선정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참여 기구 구성 운영,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우수 시책 및 사례 등을 심사해 선정하는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진고 나눔공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을 기부한 소식입니다. 대구 대진고등학교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나눔공 바자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진고 1학년 학생 및 담임교사가 주도하여 학생들의 꿈이 재능 진로를 고려한 총 9개의 나눔 실천 부스를 기획 및 운영하고 학생, 교직원이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 14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비즈 공예, 페이스 페인팅, 아이디어 굿즈, 추억사진, 기부 아나바다, 홍보 마케팅, 제과제빵, 플레이존, 재즈 버스킹의 총 9개 나눔 실천 부스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나눔의 마음을 함께 모으자는 공감대를 키워나갔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은 교내의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및 교회 사회봉사 활동단체에 전달되어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1학년 이샤론 학생은 저희 학생들이 가진 재능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들이 모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뿌듯했다. 여러 선생님들과 다양하고 의미 있게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큰 배움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희훈 교장은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학생들을 길러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실초 직업 멘토와 함께하는 드림캐치. 멘토에게 직접 듣고 배우는 직업의 세계 대실 직업 멘토링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대실초등학교는 지난 13일에 5학년 학생 240명이 참여하는 대실 진로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대실 진로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은 평소 관심이 있는 진로 분야의 전문 멘토를 초청하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듣고 몸소 체험해보는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직업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교육과정 속 배움과 실제 삶 속의 직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5학년의 담임교사는 멘토들이 직업을 갖게 된 계기나 일을 하며 겪은 생생한 에피소드들을 직접 들으니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고 관심이 없던 분야에 대해서도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학년 정태희 학생은 진로 체험을 하며 직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들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함께 과자집을 꾸미고 서로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배희화 교장은 진로 전환기를 맞이하는 5학년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무척 중요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는 진로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열린 어린이집 127개소를 선정해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과 함께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등 총 80점 이상 항목별 최저 점수 충족 여부 서면 심사 후 현장 방문 확인을 거쳐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정, 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정부여, 교재교구비 및 보조교사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달서구는 신규 26개소, 재선정 41개소, 정기점검 60개소 등 총 127개소를 2023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관내 233개소 어린이집의 55%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2023 달서 자활가족축제 및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지역자활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자활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속력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으로 사업보고, 우수 참여자 시상, 장기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선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현희 YWCA 회장 등이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참여자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달서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에 개소해 현재 19개의 자활사업단과 7개의 자활개업을 운영하며 240여 명의 참여자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활이육과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2023년 제4회 어울림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창환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 정계원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장, 지역 내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또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인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와 기량을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뽐내는 자리로 자존감 향상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어울림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제3회 어울림축제부터 작품 전시회와 작품 발표회를 예아람 학교 갤러리와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각각 펼쳤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0일 논공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논공읍 금포 일지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사업 대상지인 논공읍 금포 일지구는 총 231지
면적 35,032제곱미터이며 측량비 4,600만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적재 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의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재 조사 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합니다. 이 자리에서 군은 실시 계획, 취지, 기대 효과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우란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50명은 지난 27일 학교 인근 현풍 및 부지 지역 소외계층에 연탄 1촌장과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탄 전달은 지난 10월 한마음축제 먹거리 및 체험 부스 운영과 2학기 동안 꾸준하게 진행된 경제공동체 활동을 통한 성금으로 연탄과 쌀을 구입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한우란 중학교는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중학교로 학생들은 지난 7월 UCC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수혜를 입은 이웃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재철 교장은 우리 학교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받은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나마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성장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